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고수입니다. 여기 정말 오랜 기간 전세계 트레이더들에게 사랑받아온 지표가 있죠.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서 매수에 진입할 수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가격이 닿으면 매도를 함으로써 이 기본 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고들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 써보셨을 건데요. 자, 그런데 올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가 직접 방한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볼린저 밴드를 단독으로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표를 만든 창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필수 보조지표라는 말이 있어요. 보조지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창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사용은 위험하니까 반드시 결합하여 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다른 지표가 바로 RSI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RSI를 어떻게 결합해야 실전에서 강력한 신호가 되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RSI 두 지표를 함께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교차 검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가격이 터치했을 때에는 반등을 암시하죠. 하지만 같은 시각 RSI는 30 위에 위치해 있어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신호가 정말 믿을 만한 신호인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하단의 가격이 닿고 RSI가 30 미만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며 두 지표가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킨다면 신뢰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합매매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두 지표의 성격을 각각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는 비교를 해보시면 횡보 구간에서는 밴드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에서는 밴드의 폭이 넓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이 진입 가능 타이밍인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반면 RSI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가격이 상승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지 그 강도를 0에서 1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지표의 역할을 이해했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든 어떤 차트 프로그램이든 상단에 지표 검색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서 클릭하면 바로 차트에 적용됩니다. 지금 제 화면에는 비트코인 1시간봉이 띄워져 있습니다. 1시간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20이고요. 표준 편차는 2죠. 다만 분봉을 사용하실 때는 길이를 20에서 30으로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분봉에서는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이를 길게 두어서 불필요한 신호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이동평균선, 여기에서는 중심선인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라는 통계값을 곱해서 위아래로 붙인 것입니다. 이동평균선 위에 표준편차에 2를 곱한 값을 더하면 나오는 선이 바로 상단밴드입니다. 반대로 아래로 빼서 형성되는 이 선이 바로 하단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볼린저 밴드를 차트에 띄우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무려 95% 이상의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적으로 검증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5%는 예외 구간이라고 잠시 제쳐두고 이 95% 규칙을 기준으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밴드 하단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밴드를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계는 말합니다. 95%는 밴드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가격은 안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이죠. 밴드 내부로 복귀해야만 통계가 성립하니까요. 이렇게 회귀하는 현상을 바로 평균 회귀라고 부릅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장이나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평균보다 너무 올라가면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평균보다 값이 떨어지면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매수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며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파동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대표 전략이 되돌림 매매법입니다. 바로 이 95% 확률 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밴드 하단에 닿으면 매수에 들어가고, 밴드 상단에 닿으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 중심선인 22동 평균선은 실전에서는 상단 하단 밴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 평균선의 본질이 바로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중심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가파르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까이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형성되면 가격이 이 반대쪽 밴드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많이 눌린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중심선까지만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세가 진행 중일 때는 중심선이 반대쪽 밴드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숏 포지션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되돌림 매매법에 따르면 상단 밴드를 터치했을 때 숏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숏을 여러분들이 잡는다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내려면 하단 밴드까지 하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심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구간처럼 추세가 아주 강한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에 붙어서 계속 상승합니다. 중심선까지 내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으면 크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상단 밴드에 가격이 붙었을 땐 우선 충분히 관망을 하고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중심선까지 내려오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 중심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양봉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럴 때 매수 포지션 롱으로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 후에 가격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하단 밴드까지 내려왔고 아랫꼬리도 길게 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전형적인 반등 신호처럼 보이죠. 평균 회귀 원리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심선을 보세요. 중심선의 기울기가 점차 꺾여서 하락으로 전환된 지점이에요. 이런 자리는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반등하는 듯 하다가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강할 땐 하단 밴드에 거의 붙어서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롱,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는 손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단 밴드로 가격이 전혀 도달하지 않고 중심선보다 아래쪽에서 계속 가격이 하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상승하는 중일 때는 매수 포지션만 고려하고, 반대로 이처럼 중심선이 하락 중일 땐 매도 포지션만 보는 겁니다. 이처럼 단일 방향만 고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전 매매에서는 이 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세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의 기울기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매수 진입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의 기울기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저항받을 때 매도에 진입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필요해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 지표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되며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받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차트 아래쪽에 RSI를 띄워보면 중앙에 이처럼 음영 구간이 보이는데요. 잘 보시면 이쪽 색하고 여기 안쪽의 색이 다르죠. 이 음영 구간의 띠 아래쪽이 30이고 위쪽 선이 70입니다. RSI가 이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 너무 많이 팔렸다는 뜻이죠. 반대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매수, 매수세가 지나치게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매도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과매수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비교해 보아도 과매수 구간에서 가격이 곧 떨어지게 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머지않아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SI는 모멘텀, 즉 시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힘을 쓰려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와 RSI를 함께 쓰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시는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만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상승 추세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의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반등이 조금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또한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이평선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관점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목표가를 상단 밴드까지 보고 진행을 하는데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그대로 빠집니다. 급락이 나와버려요. 이러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되돌림 매매법을 적용한다면 이 구간은 상단 밴드의 가격이 닿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봐야 한다. 둘의 신호가 상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로 움직일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럴 때 RSI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RSI를 추가해서 살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RSI가 회색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회색 상단인 70 구간에 다다랐던 거를 알 수 있죠. 여기는 과매수 영역입니다. 따라서 꼭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구간이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가격이 닿아서 반등을 암시하지만 RSI는 여전히 50 아래쪽에서 있을 뿐이지 30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캔들 가격이 닿아서 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 RSI도 70 이상 과매수 구간으로 매도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만 상승 중으로 매수 신호를 나타내죠. 자, 이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2대 1이에요. 매도가 우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 신호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숏 포지션을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다면 이처럼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어서 살펴볼까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의 가격이 완전히 닿았어요. 이탈까지 했었단 말이죠. 되돌림 매매법에 따르면 여기는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RSI가 30 이하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었죠. 이것은 매수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도 신호죠. 자, 매수와 매도 신호를 비교해 보니까 매수가 더 우세한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신호로 간주하고 진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만약 하락 추세라면 중심선에서 밀려서 빠지겠죠. 그런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시 상승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상단 밴드 목표가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격이 닿았습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올라와요. 매수 신호죠. 둘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냐? 이럴 때 RSI가 판단을 내려줘요. 여기 과매수 구간이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거야.
판단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하단 밴드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보고 살펴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떨어지는 모양새임을 알 수 있죠. 자, 여기 하단 밴드에 완전히 닿진 못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심선을 넘어서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후에 천천히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RSI가 극단값에 닿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보류하면 되겠죠.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축이 돼서 움직이다가 여기 보이죠? 방금 봤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바로 과열 구간, 상단에 닿았고 RSI가 70을 또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신호 두 개가 동시에 떴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볼린저 밴드와 RSI를 결합한 기본 매매 전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단독으로는 잡히지 않는 신호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실전에서 훨씬 높은 신뢰도의 매매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지표를 결합한 매매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챗GPT에게 직접 백테스팅을 시켜보았습니다. 챗GPT가 두 전략을 비교를 했는데요. 볼린저 밴드 단독 전략으로 보게 되면 140회의 거래수가 나와요. 그리고 RSI를 결합한 전략은 85회만 나오죠. 왜 가지수가 줄었느냐? 불필요한 신호, 노이즈를 걸러내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승률을 확인해 보시면 차이가 압도적이죠. 51%밖에 나오지 않는 단독 전략에 비해 64%라는 승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도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누적 수익률도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대 낙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손절할 때 몇 퍼센트의 손절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최대 손절이 볼린저 밴드 단독 전략은 몇 프로? 마이너스 23%. 그런데 두 개를 결합한 전략은 마이너스 13%밖에 안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는 작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지표를 결합한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우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승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64%. 물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만 70% 80%도 아니고 64%라 그러면 뭔가 불안하거든요. 무려 36%의 실패율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런 실패가 어디서 나오나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오류가 나와요. 추세장에서는 가격이 한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직접 들어드릴게요. 여기 차트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가격이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RSI 역시 과열 신호를 보여줍니다. 방금 적용한 예시대로라면 이평선이 상승 중이어도 매도 신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유 물량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숏 포지션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기대한 만큼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급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숏 포지션 완전히 털리는 거고, 심지어 RSI가 70을 넘어서 75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이후의 흐름 보니까 80까지도 상승을 해요. 거의 90에 가까운 엄청난 과열이 일어남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롱 진입 타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RSI가 89에 있습니다. 이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흐름을 돌려보죠. 자, 이제 점점 가격의 소강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RSI가 70 근처에서 내려오는 듯 하더니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고 RSI도 과열 구간에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숏을 잡았어요. 그리고 흐름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보시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훌륭하죠. 하단선에 닿으면서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매매했으면 여러 차례 손실이 났고 이 구간 한 군데에서 수익이 났네요. 자, 이제 만회를 해보기 위해서 계속 흐름을 살펴봅니다. 자, 다시 점점점 차트의 움직임이 바뀌면서 자, 상단 밴드에 가격이 터치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RSI를 봤습니다. RSI가 70 위에 있으면은 매도 신호인데 중심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죠. 이 상태에서 이평선의 기울기마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매도 신호가 두 개고 매수 신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숏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불필요한 손실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번엔 다시 이 구간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상단선 다 주면서 내려올 것을 암시하지만 RSI는 과열권에 가지 않았고 이평선도 상승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이란 말이에요. 뭔가 애매하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중심선을 다 줍니다. 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이 중심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단선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과열권도 아니겠다. 이런 자리에선 분명히 이동평균선도 올라오겠다. 하단선도 수축되겠다. 분명히 지지받고 올릴 거야. 이런 생각에 매수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듯 합니다. 잘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한번 수익을 크게 봤다. 좋습니다. 자, 이 기억을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상승 추세가 더 이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심선에 다 주네요. 양봉도 뜹니다. 게다가 또 한번 하단선이 몰려와요.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 RSI는 과열권이 아닙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겠죠. 기대를 하고 보는데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격이 밑으로 쏴요. 자, 난감하죠. 이런 식으로 방금 백테스팅에서 손실률 36%는 뭐냐? 추세장에서 나타난 손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RSI의 기준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과매도 30, 과매수 7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처럼 조용하게 박스권 횡보를 하는 장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고점이 단기적으로 나오죠. 자, 이런 구간이 나올 때 RSI 어디까지 옵니까? 70까지 오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60 근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50 근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죠? 상단에 올라왔지만 70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횡보장에서는 RSI 60도 과매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런 구간처럼 추세가 강하면 RSI 70도 부족합니다. 80까지도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70이 과매수가 아니라 80, 90이 과매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같은 숫자더라도 시장 상황이 어떻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존 RSI의 고정된 숫자로는 변화하는 시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SI는 방향 전환을 늦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RSI가 70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내려올 때가 매도 신호죠. 그리고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즉 크로스가 확정된 후에 움직이는 건데, 자, 이후의 흐름을 보세요. 자, RSI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가 바로 매도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흐름을 보세요. 이미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저점을 기준으로 RSI가 이렇게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참 고점 시가 부분에서 매도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단가가 유리했을 텐데 한참 움직이고 나서야 신호가 늦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런 구간을 살펴보자고요. 반대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음봉이 떴죠. 아래 꼬리가 벌써 보여요. 이 아래쪽부터 반등이 이미 나왔단 얘기고 돌아와야 매수 신호예요. 그 흐름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양봉이 한참 떠요. 뜨고 나서야 RSI가 돌아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구간을 못 먹습니다. 크로스가 확인된 시점에는 가격이 이미 움직이고 난 뒤에서야 신호가 늦게 나온다. 이게 바로 기존 전략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준선, 그리고 하나는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어댑티브 RSI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더 알렉스 곤잘레스가 고안한 지표입니다. 그는 처음에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현재는 500만 달러의 규모를 굴리는 금융 전략가입니다. 추세장에서 발생하는 RSI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직접 개발한 지표가 바로 어댑티브 RSI입니다. 기존 RSI랑 뭐가 다를까요? 기존 RSI는 30과 70이라는 고정된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걸 쓰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밴드를 사용하는데요. 변동성이 이처럼 커지면 밴드가 넓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어떻습니까? 밴드의 폭도 역시 수축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RSI 선의 색상까지 바뀝니다.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살펴보시면 빨간색 구간이 보이죠? 이 구간은 상승 추세를 뜻하고요. 파란색 구간은 하락 추세를 뜻해요. 매매 신호는 두 가지 레벨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밴드 돌파입니다. 신호가 빠르게 나오지만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 신호만 단독적으로 보려면 추세가 강하게 진행되는 장에서 밴드가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매수에 들어가면 무난합니다. 매매 신호 단계 두 번째는 색상 전환인데요. 신호 빈도는 적지만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구간에서 파란색 구간으로 색상이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밴드 또한 이탈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밴드를 뚫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매도의 근거로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파란색으로 색상 전환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매도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신호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게요. RSI와 어댑티브 RSI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의 가격이 닿았죠.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RSI가 어떻습니까? 70 이상이에요. 과매수 구간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야 돼요. 매도 포지션. 그런데 어댑티브 RSI는 어떤가요? 일단 밴드 돌파가 나오면서 1차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색상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2차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에요? 바로 이 구간인데 제가 세로선으로 그어서 타점을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이 양봉 캔들에서 벌써 매수 타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색상이 빨간색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차트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꾸준하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기존 RSI 전략대로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갔다면 2차 급등이 나오죠. 손절이 납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RSI 보니까 어때요? 네, 전혀 매도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밴드 아래로 뚫고 선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어요. 그대로 안쪽에서 유지 중인데다가 빨간색 선도 색상이 유지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과 RSI 과열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 숏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댑티브 RSI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네, 어댑티브 RSI는 잠시 이탈과 색상 전환이 나왔지만 안쪽으로 회귀하면서 원래 신호를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살펴볼게요. 가격이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계속 약세를 보이지만 크게 시원한 수익은 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매매 구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RSI는 이 구간에서 한번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RSI는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돼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여러분 거의 본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전 한 번을 두고 어댑티브 RSI는 수익, 기존 RSI는 손절이 나오는 이런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차이점 말씀드릴까요? 이 매수 타점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 차트에 저점이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RSI도 똑같이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댑티브 RSI를 한번 살펴보세요. 차트 저점 낮아질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이건 뭐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저점 높아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또한 동시에 밴드 돌파와 색상 전환까지 추세 확정 신호가 모두 떴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구간을 10분봉 단타 구간으로 적용해보면 더 빨라요. 이 구간인데 10분봉으로 그대로 바꾼 겁니다. 보시면 차트 저점 계속 낮추고 있죠.
그쵸? RSI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RSI는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예요. 보세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바로 양봉 구간 떠요. 그러면서 밴드도 돌파하고 색상도 전환되는 추세 전환 구간이 모두 컨펌되었다. 그런데 기존 RSI는 어떻습니까? 30까지 내려왔나요? 과매도 구간인가요? 아니죠. 전혀 매수할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차트는 어떻게 된다? 반등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기존 지표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어댑티브 RSI는 신호를 포착해서 수익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지표까지 챗 GPT한테 비교 분석을 부탁했어요. 단독 전략은 140회, 승률 51%밖에 안 나왔고 RSI만 결합했을 때 85회로 줄어들었지요. 그리고 64%로 승률이 올랐는데 뭔가 애매했습니다. 어댑티브 RSI를 같이 적용하니까 오히려 7회 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한 신호를 포착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승률은 64에서 77%, 압도적이죠. 더 정밀하게 신호를 잡아냈다는 뜻입니다. 평균 수익률도 그렇고요. 누적 수익률도 기존 단독 전략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최대 낙폭이에요. 손절을 아무리 최대한 해봤자 마이너스 8%밖에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23% 손절 아파요. 이거 수익 복구하려면 40% 수익을 내야 됩니다. 13%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의 수익을 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낙폭인데 반해서 낙폭 8%만으로 리스크가 관리되는 지표가 바로 어댑티브 RSI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볼린저 밴드 RSI 전략과 어댑티브 RSI 지표의 자세한 사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댑티브 RSI는 실제로 파인 스크립트를 통해서 직접 소스 코드가 설정된 지표고요. 이 지표는 특별히 구독을 하신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더 곤잘레스의 지표이니만큼 이분께서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공개가 되고 비공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시는 채널 영상의 하단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이 있을 겁니다. 이 고정 댓글에 지표 무료 사용 신청과 함께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나오는 대화창에 숫자 5번과 어댑티브 RSI라고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